6월 11일 목요일 10시 10분에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대법원 선고가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기대를 하지 않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최순실 씨 그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예, 선고를 가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그 최순실 씨가 책을 냈기도 하고, 물론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강남 교보문고를 갔더니 책이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사지를 못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배달이 11일, 12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오 기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경재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서 책을 한 권을 얻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간담회 참고 자료라고 해서 이거 기자들 모아서 브리핑 같은 것을 했나 봐요. 최순실 씨가 책 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주요 수록 내용 발췌 이거를 한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마도 6월 11일 날 최순실 선고가 나면 이게 뭐 그 확정이죠. 뭐 다시 뭐 그 판사들이 사실 삼성에서 지원했다는 말 3마리가 문제잖아요. 여기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시키던가 확정을 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재판도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최순실 재판이 선고가 되면 따로 뭐 거기서 기자들한테 뭐 브리핑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앞서서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을 몇 명 모아서 오늘 뭐 중국 폐렴 이런 것 때문에 풀로 했다고, 결국 이제 기자 몇 명 불러서 좀 나눠주라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제 유튜브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참고 자료 이렇게 해서 나는 누구인가 발간 경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최성원은 2016년 10월 30일 자진 귀국.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공항에서 오자마자 묶여갖고 31일 검찰 출석 이후 구금되어 3년 7개월 경과가 됐다. 네. 이 기간 중 검찰 특검 수사, 국회 특조위 조사, 헌재 증인 출석,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등 재판이 있었고 2020년 6월 11일 대법원 선고 예정이다. 환송심 선고 형량 징역 18년 벌금 200억 취직 63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역사 기록의 마음으로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가, 예, 그래서 제가 최성원 씨의 물론 오 기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2018년 하여튼 2017년 말인가 이때쯤 들었어요. 최성원 씨의 그 선고가 2018년 2월 26일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쯤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2017년 12월 14일 날 결심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재판이 그날 끝나고 났으니까 아마 그때쯤이었나 봐요. 그 무렵에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책을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았어요. 저도 아마 하여튼 그 1심 결심이 끝나고 나서 뭐 책을 쓰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게 아마 12월 말이었나 아마 1월 초였나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예,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최소원에게 수사나 재판에 대비해서 자신의 인생 역정 이나 또 현재의 심경 쟁점 사안에 대해 수기 형식으로 노트에 작성하도록 권유를 했다. 예, 이렇게 하셨다고. 그 다음에 수사나 재판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은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하도록 조언을 했다. 응? 그리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를 붕괴에 이르게 한 것이고 최소원의 이런 기록은 역사 자료가 되는 만큼 진솔하게 기록하도록 당부를 했다. 그리고
최수원이 기록한 노트 기록을 3년간 넘겨받아 변론 자료로 활용하고, 그렇죠. 뭐 최수원 씨가 뭐 피고인 진술도 하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기억이 나는 것도 변호사한테 넘겨줘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그래서 2020년 2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형사재판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최수원을 둘러싼 엄청난 의혹과 오해, 억측을 걷어내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뜻에서 그간의 자료를 모아 편집, 발간하게 되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우 기자를 만났더니, 또 최수원 씨가 최근에 또 어깨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최수원의 해오기의 취지. 네. 해오기라는 단어가 저는 좀 어렵네요. 네. 회고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님, 최수원은 후회와 뉘우침에 그치지 않고 캄캄한 터널을 헤쳐오며 깨달음이 있었다는 점에서 해오기라 하였음. 네, 하여튼 어려운 단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넌 우리 모두의 인생 하두임. 대법원 선고 2020년 6월 11일을 앞두고 이번 대법원 선고는 4년에 가까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형사 절차를 종료하는 것임. 뭐 20년 형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끝난다고 한들, 또 재판이 계속된다 한들 뭐가 다르겠어요. 네, 그렇겠네요. 최수원 씨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으면 이제 서울구치소가 지금 동부구치소 있죠. 동부구치소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도소로 가겠네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면회도 한 번밖에 안 되는, 네, 그런 곳으로 가고 정말 유배 같은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네, 다시 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번 대법원 선고는 4년에 가까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형사 절차를 종료하는 것임.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실질 내용에 대해 이미 선고하였고 파기환송심은 그에 따른 재판 절차에 불과함. 네, 최수원 씨의 재판이 종료되면서 이재용, 박 대통령 모든 게 확정되는 거겠죠. 네. 말 세필, 쌀시도, 비타나, 라오싱, 말 구입 대금 뇌물, 말 사줬다는 게 뇌물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 마리 말 중에서 라오싱은 최수원으로부터 추징 불가하다며 추징금 약 7억 감축. 이게 말 세 필인데 두 필은 팔아서 삼성으로 들어갔고 돈이 들어갔고 한 필은 아직 금액이 안 되어서 말 어디 보관소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 한 필을 빼준 건데 말 두 필 팔아서 삼성에 들어갔으면 이게 누구 말이에요? 소유권이 누구예요? 지금 이런 개판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를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이 말 세 필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 마저 엉망진창을 해서 그대로 확정을 시키게 될지 다시 파기환송을 하도록 하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죠. 그러면서 라오싱 추징 감액이 쟁점이나 극히 부수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음. 네, 이렇게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두 필 팔아서 삼성으로 돈이 들어갔고 한 말은 그 금액이 안 돼갖고 지금 통과를 못해서 있는데 이것은 빼준다 이거랍니다. 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부분 쟁점이 2020년 6월 11일 선고로 종료됨. 예. 개판 재판에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이 엉터리 재판을 확정을 시키겠다는 그런 건데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대법원 판결이 또 다시 파기환송을 시킬지 어쩔지는 6월 11일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2020년 7월 10일 선고 예정인데 최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내용이 항소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예, 당연하죠. 대통령과 최수원 씨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으니까요. 네, 최수원 씨가 받은 돈이 대통령이 받은 돈이고 최수원 씨가 쓴 돈이 대통령이 쓴 돈이고 개판 같은 이런 재판을 하고 앉았어요. 네, 박영수 특검 김명수 대법원의 한시적 성격의 사법 절차에 의한 판단은 증거나 논리에 있어 근본적 문제점이 있음. 예.
박 대통령은 뇌물 받은 적 없다는 점 모두 인정. 직접 증거 없고 주변인의 추리적 진술뿐임. 네, 없으니까 묵시적 청탁을 했고 네,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통장에는 이런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공모는 모두 묵시적 공모로 구성했다. 간신법적 법리 도입하여 증거재판주의, 객관주의에 위배됐다. 개판재판이라는 거죠. 에? 대부분의 선고를 실정법적인 형사, 사법 절차 진행이라는 점에서 존중한다. 어쩔 수가 없죠. 개판이라도. 네? 악법도 법이라니까요. 예. 그러나 추후 긴 호흡으로 역사적 사건을 역사적 시간을 두고 진실의 법정이 문을 열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개 엉터리 거짓으로 대통령을 내쫓아온 이 엉터리 개판 탄핵을 대단히 막을 내리겠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대법원의 판결은 제가 뭐 대통령 사건으로 들어가 봤지만 판결문을 읽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기각, 각하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짧게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읽어줄지 어쩔지 파기환송심이긴 하지만 다시 읽어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두고 봐야죠. 예. 최근에 제가 최소원 씨가 지난주에 책을 냈다는 것 때문에 기사들이 나오고 한 건데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제목을 잠깐 보고 읽어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최소원 씨가 정윤회 씨, 남편 정윤회 씨하고 헤어진 것이 박 대통령 곁에 있기 위해서 정윤회 씨랑 헤어졌다. 이렇게 아주 내용을 몰고 가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재판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나 최소원 씨 남편 정윤회 씨가 채태민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원 씨가 남편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혼을 해준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조선일보는 여전히 악의적으로 최소원 씨가 대통령 곁에서 뭔가 해쳐먹으려고 했다는 느낌으로 대통령 곁에서 무슨 뭐를 해먹으려고 했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몰고 간 것을 봤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에? 제가 정말 재판 다니면서 아다라고 오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조선일보는 끝까지 저 모양이에요. 예,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랬고 최소원 씨 책이 나오니까 뭐 최소원 씨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책 낸 것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간담회 자료라고 해서 뿌린 것도 6월 11일 날 선고가 나오면 뭐 따로 얘기할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고 미리 얘기했고 또 이 해고록을 쓰게 된 발간경위 이것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이 생생한 기록을 남겨라. 이렇게 해서 정말 최순 씨가 나는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다. 그 투명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박 대통령 가까이서 대통령을 도와줬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그림자처럼 없는 듯이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 곁에서 도와줬던 그 한 여자로서 나는 정말 과연 뭐지? 나의 존재는 뭐지?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던 그런 한 여자의 인생이 대통령 곁에 있었다는 그 이유로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사건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간의 눈에 띄지 않고 조심해서 본인은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런 마당까지 오게 됐으니까 내가 투명 인간을 살아온 이것은 뭔가 하는 그런 식의 책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책을 쓴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다들 유튜브니 언론들에서 최순 씨를 막 욕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최순 씨가 그렇게 최순 씨가 아니면 누구라도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누구라도 이용했을 거예요. 제가 이 대통령 재판을 쫓아내면서 본 것은
최소은 씨나 이재용 씨는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희생물이에요. 이재용 씨가 지금도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게 정말 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희생물로 쓰여졌고 최소은 씨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최소은 씨를 욕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유라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응? 사실 2016년도에 대통령 탄핵이 터지면서 정유라가 그 전에 2016년도에 얘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그 전에 썼던 글이에요. 부모의 부도 실력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 뭐 그때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나온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그 여자들 그 남자들 그 마누라가 한 짓거리를 보시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면 정유라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2016년도에 저는 정유라에 대해서 저는 편을 들었어요. 물론 애가 그렇긴 했지만 그러나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러고 살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런 어른스러운 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광풍으로 그 애를 막 매도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보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응? 그러는데 그런 광풍에서 엄마 아빠랑 헤어지고 살고 있고 아버지가 2014년도에 정윤혜 씨 사건 뭐 정윤혜 묻고 나온 거 보고 그때 정윤혜 최소은 씨가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했고 그 어린애가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얌전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결과를 두고 보면 엄마도 이렇게 됐고 혼자 있으면서 애까지 난 애가 이 세상의 풍파를 혼자 견뎌야 되는데 불쌍하지도 않나요?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최소은 씨를 막 욕하고 애를 욕하고 그럴 타입은 아니에요. 지금 혼자서 물론 남편이 있긴 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박 대통령이 탄핵시키고 나서 모든 게 지금 많은 그 관련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정유라 남편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유라도 보니까 어디 바깥에도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하고 계속 사람들이 뭐 보고 뭐 누군가 사진 찍고 이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불쌍하지 않나요? 제가 최소은 씨 면회를 갔을 때도 최소은 씨가 그랬어요. 딸 불쌍하다고. 불쌍하죠. 늦게 낳은 자식 하나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되면서 아이까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불쌍하죠. 엄마 없이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나요? 응? 그래서 저보고도 자기 딸을 좀 만나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면회 같이 갔던 분들하고 정유라를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있는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뭐 감기가 걸렸다 이렇게 하면서 응하지를 않았어요. 뭐 저는 그래서 사실 뭐 그 나이 때는 뭐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조리진 않았어요. 뭐 본인이 그것도 마음이 넣게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제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래서 2018년도에 면회 가고 나서 만나자고 한 거 외에는 그 일은 하진 않았는데 뭐 지금에 와서 정유라를 그렇게 비난할 건 없어요. 뭐 지금 그 조국의 딸이나 윤명의 딸이나 손혜원이나 뭐 그런 지금 좌파들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 그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정유라를 욕할 그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은 좀 동정심을 가지시고 좀 바라보세요. 제가 재판에 다니면서 본 뭐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희생자들이지 스스로 나선 범죄자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좀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세요. 함부로 욕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한 분 이름을 댈 수는 없고 공개적으로 하여튼 그분이 방송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잘못 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글도 길게 써서 댓글도 달았고 보내주기도 했고 그런데 또 오늘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글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고 지난주에 다른 분들 오늘 또 그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면서 제가 댓글을 막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참 이렇게 계속 말들을 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정말 2017년 5월 2일부터 재판을 다녀서 제가 다녔기 때문에 아마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이 관심도 물론 많았고 어떤 이 사건의 흐름을 나름대로 재판에 안 가셨던 분보다는 제가 참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물론 뭐 저도 어떤 사건을 저렇게 쫙 말하지 못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흐름은 그게 아니고 이건데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사건을 더 살펴본다든가 아니면 날짜를 더 살펴본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에 가지 않고 어렴풋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가 아니면은 얼마 들었던 사실을 가지고 엮기에는 이 대통령 사건은 너무나 방대하고 사건도 많아서 저처럼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오려면 어쨌든 막 글을 쓰죠. 글을 써서 대충 비슷하게는 맞춰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 다녔던 것이 참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큰 재산이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나와서 언론 일이니까 유명한 기자였으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는 믿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뭐 우종찬 기자가 당연히 제일 낫죠. 그러나 우종찬 기자도 100% 다 옳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분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록을 다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서 가장 옳게 사건을 기록하고 바라보는 분은 우종찬 기자가 될 것이고 물론 뭐 변호사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헌재 재판했다는 분 또 대통령 재판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후로 최순실 재판을 계속 취재했던 우종찬 기자, 이경재 변호사님 이렇게 이런 분들은 뭐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우리가 문의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제가 하는 것도 다 아니죠. 저는 대충 뭐 바라보는 입장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뭐 이렇게 하지 저도 사실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 흐름은 제가 알고 있죠. 흐름은 어떤 사건이 이게 진짜다 아니다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막 글을 마구마구 보냈죠. 물론 뭐 제가 보낸 글에서도 100% 기자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다로 쓸 수 있는 내용 중에서도 수다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굉장히 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 그런 거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나 저를 비롯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제가 보니까 그나마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우리의 무기겠죠.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알고 있고 잘못 알려진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6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어떻게 날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존 인물에 대한 걸 기술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안 하고 특히 이제 최승원 씨에게 부여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걸 기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하되 절대 이 내용 중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은
절대로 허위, 거짓을 기술해서는 안 됩니다. 진솔하게 다 써라. 그래야지 이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책 보니까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을 풍기는 문장들도 있고, 네. 혹은 아니면은 정말 결백한 분이고 정말 이렇게 동정의 치상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사람이 엄정하게 대하면 그 아마 기부분에 냉정함을 느낀다. 섭섭한 근데 그거는 예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엄정한 선을 탁 그을 때는 인간적으로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최성원 사이의 그 관계를 초기 1단계 청와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 최선 표현이 너희는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돼야 했다. 근데 그 부분 아주 난 인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한번 건데 저는 뭐 투명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보니 그 여러 가지 다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박 대통령은 굉장한 철저한 보안을 최한테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정호성 비서관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정도로 철저히 보안을 지켜라. 근데 그게 지키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가 이걸 잘 수행했어요. 수행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수행했다면 이 탈이 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하고 문제 다르고 최승원 씨 옆에 있었던 사람도 최승원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제가 법정에서 많은 사람이 증언이 나왔는데 꼭 그걸 물어봤어요. 최승원 씨가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냐? 들은 적 없다. 심지어 고영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뭐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 직접 그런 정도니까 박원호, 자기도 박원호